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컨텐츠는요, 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콜라보를 해서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심리 전문가니까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러 다닙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러 갈 때 프로그램 내에서 아이들과 감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여기 보이는 감정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 감정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독특한 면들을 볼 수 있어요.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감정 카드 안에는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굉장히 정서적으로 감정이 50가지 이상 들어있습니다. 미운, 화난, 가슴 뭉클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아이들이 이 감정을 풍부하게 얻어갈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감정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름하여 감정 스피드 퀴즈, 이 감정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설명해봐, 이러한 형식으로 그냥 감정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접목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을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아이들이 대박, 헐, 존나, 열나, 줄임말 등을 사용해서 이 감정 50 몇 가지의 감정을 다 그런 단어들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발견한 독특한 현상이었어요. 가령 화가 난, 명확해진, 가슴 뭉클한 이런 것들을 상대방 친구에게 설명을 해야 할 때, 야 존나 그거 있잖아, 야 대박 이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언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박, 헐, 그리고 비속어, 욕을 사용하는 것들이 자신의 언어 체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언어가 논리적이고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적절한 단어를 끄집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박, 헐 이런 단어들로 치환시켜버려서 그 감정이나 단어들을 설명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설명도 안 되고 자신의 언어 체계, 지적 체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욕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철학 프로그램이나 문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기도 하는데, 이 철학 텍스트, 특히 전 니체를 좋아하는데 니체의 철학 텍스트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럴 때 단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욕을 많이 사용하거나 자신의 언어 체계가 파괴된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이러한 언어를 쓴다라는 것은요,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언어 체계를 파괴시키는 헐, 대박 이런 것들을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감정 카드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언어로 표현하지를 못해서 대박, 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언어 체계가 파괴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문맹률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해석하셔야 돼요. 단순히 활자, 글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책을 읽고 어휘나 문장을 이해 못한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맹률이 굉장히 많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활자를 읽은 것이지 맥락이나 내용을 파악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언어, 줄임말을 사용하고 대박, 헐 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표현해야 할 감정들, 적절히 끄집어 써야 할 단어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어 체계가 파괴된다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것은 어떤 매체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비평가 얼쇼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여성 수감자에게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한 거죠. 독서나 박물관, 그리고 예술적인, 그리고 나의 정서를 안정시킬 삶이 없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여성 수감자가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제 인생에서 헐, 대박, 욕 이런 것들로 자신이 화가 났을 때 그러한 감정 표현을 상대방에게 하지 못하니까 말보다는 주먹이 앞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감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데 대박, 헐, 줄임말, 욕 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떻다라고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표현들을 짜증나, 화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주먹
주먹이 먼저 나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언어 체계가 파괴됐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 체계를 파괴시키지 않고 나의 언어를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책 읽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 읽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얼 소리스가 이 수감자의 독서, 박물관이 없었던 거, 예술적 체험이 없었던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요, 철학책을 읽힙니다. 노너를 읽히고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히고요, 니체를 읽힙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전이에요. 저도 읽어봤는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로도 나와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책으로 활자로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논어는 더할 나위 없고요.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아포리즘이라는 형식, 그러니까 성경이랑 비슷합니다. 뭐뭐 하노라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어떤 활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읽는 것만으로도요 한 30초 읽으면 졸아요. 딴 생각하고요 활자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 읽기가 왜 내 인생에서 언어를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유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유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바로 내 언어가 되겠죠. 내 언어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맥락을 이해했다는 이야기예요. 책을 읽고 어떤 맥락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감정 표현도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그 맥락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요, 어휘를 가져다가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언어, 내가 나를 이해하는 언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박, 헐, 비속어, 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 체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얼소리스가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괴테를 읽는다던가 철학책을 사유하게끔 만드는 것이 자기의 삶을 조금 바꿔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어를 읽거나 니체를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 저 니체는 저런 삶을 살았구나, 저런 사유를 할 수 있구나, 저러한 철학적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기 삶을 성찰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논리를 내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아, 니체는 이러한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구나. 아, 논어는 공자가 이야기한 이야기들 속에서 제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책으로 만들어 놨구나. 이러한 논리들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러한 지적 체계가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한 문장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사용해서 내 지적 체계를 파괴하고 언어 체계를 파괴하는 것보다는 책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논리적인 말, 어휘를 빌려오기도 하고 그 문장을 빌려다 쓰기도 하고요. 그 논리, 그 맥락을 이해하기도 하고요. 하나의 논리를 통해서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보통 스피치 학원 같은 데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르치고요. 화술과 발성, 발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해줍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감정 카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논리, 내가 저 말을 들었을 때 나한테는 어떤 논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지적 체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줄이고 책 읽기를 지금부터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책 읽기, 특히 제가 내담자들이나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 친구들에게 인문학 책을 이제 추천해주면서 책을 읽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읽으려고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들을 추천해주면 한 2페이지 읽고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한 페이지를 가지고요 계속 씨름하면서 논리적으로 이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파악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하루에 5분이라도 2줄, 3줄,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책 한 권 읽기, 한 권을 언제 다 읽어,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읽다 보면 한 권을 읽겠지. 그리고 오늘은 5분만 스탑워치 재놓고 5분만 읽어도요 그 책 한 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책 읽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 체계가 훨씬 더 많이 파괴되고 현재의 미래의 문맹이 더 많아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맹은 활자를 못 읽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책의 내용을 우리가 서술하지 못하는 데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책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 체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논리와 사유가 아주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컨텐츠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